대구 경북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또 어제 부부의 날까지 평소에는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아 조선시대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전문가분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근무하는 이상호 책임연구위원으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먼저 한국국학진흥원은 어떤 곳일까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안동에 있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옛날의 고기록유산들을 수집, 보존하고 이것들을 그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역할이 좀 충실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한 68만 9천 점, 이게 아마 저희들 그 다음으로 많은 기관하고 비교할 때 한 3배쯤 차이 나는 그런 그 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참고에 그냥 넣어둘 수 없으니까 또 번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보적인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가정의 달과 관련된 기록들도 많겠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선시대를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보니까요. 그 조선시대를 제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기록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기록열이라고 하는 열풍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드롬 벽 수준인 거예요. 거의 병적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뭐 성정원 일기라든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지역 공동체로 오면 모든 공동체들은 자기들 일지와 일기를 썼고요.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늘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일기들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얘기, 또 뭐 잘못하면 이렇게 싸움 났던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도둑 맞았던 얘기들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부부의 관계라든지 또 자식들의 관계라든지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거의 복원 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 왕조실록 또 승정원 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백성들이 남겼다는 일기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교육,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기록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뭐 그 매일을 기록하다 보니까요. 애 학교 가는지도 봐야 되는 것처럼 지금 옛날 같은 경우도 애가 뭐 읽었는지도 늘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주로 아버지다 보니까 이게 요즘 같으면 사실은 요 근래에서 유행하는 아빠 훈육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뭐 들어서 알만한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성제 금난 선생님 같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의병장이기도 하셨고 이분이 남긴 성제일기라든지 아니면은 할아버지와 이렇게 16년, 한 3, 4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기록했던 어떤 하와이일록 같은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또 태계 이황성의 직전 제자, 그다음 제자였던 조성당 김택룡 선생이라는 분이 남긴 조성당 일기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뭐 자녀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망라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하면 좀 엄격한 유교 문화에 가부장제가 떠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아이들 육아나 교육에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아빠의 아이 사랑, 육아를 직접 엿볼 수 있는 구절들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사실 일기는 굉장히 좀 드라이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한 줄 한 줄 남아 있는데 이걸 지금으로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꽤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성제일기 같은 경우 보면 이게 1585년도 기록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금각이라는 각이라는 이름을 써요. 아들 각이 강목 초근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요. 이 강목이라는 게 사실 사서삼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읽는 책이니까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이 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기록에 보면 내가 이 책에 대한 3근을 필사했다. 베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면 또 3근을 베껴 썼다. 그리고 한 이틀 뒤에쯤 보면 또 7권을 베껴 썼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이제 어려운 책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아버지가 책을 못 구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직접 베껴 써서 책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록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눈물겹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한 글자 한 글자를 써서 아이들 책을 읽혔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밖에도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재밌게 본 기록이 뭐냐면 그 조성당 김택룡이라는 분이 쓴 그 조성당 일기라는 그 일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보면 이 김택룡 선생의 아들 이름도 각인가 봐요. 오늘 우리가 각기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김각이라는 자기 아들분이 의형이라는 곳에서 아마 과거 시험을 치러 가시나 봐요. 근데 그 전날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정말 바쁜 거예요. 말도 빌려야 되고, 이건 뭐 지금 같으면 이제 차를 렌트하는 건 똑같겠죠, 그죠? 그리고 붓을 빌리는데 이게 김택령 선생이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붓을 빌린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아마 그 앞에 과거 합격하셨던 분이 쓰셨던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운빨 좋은 붓? 기운을 받기 위해. 네네네네. 그걸 이렇게 빌리러 다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의 손자였던 이영도 선생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이걸 빌리러 가는데 그 집에도 누가 이렇게 시험 치러 가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못 빌리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어떤 그 과거 합격을 빌면서 그 전날 보면 옛날에 이제 과거 시험지는 아버지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요 규격을 알고 있는 분이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그걸 마른지라는 그런 기록들, 그다음에 거기에 농명단자라고 해서 이제 이 시험 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록하는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촘촘하게 쓰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시험 치러 갈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수도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애가 떠나야 되니까 이제 사당에 고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일종의 일정 정도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준비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수능 하루 전날 보면 네. 부모님들이 보면 뭐 그 시험 칠 것들 빌려오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 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나 혹은 어떤 그 절에 가서 이렇게 빌기도 네, 하는 그쵸.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김택용 선생이 했던 그런 현상에서 그대로 유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능에 합격한 사람이 쓰던 방석, 펜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렇죠.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정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식을 넘어서 또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폭의 그림에 담긴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도 주부모님들이 육아에 참여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 손자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의 주 담당자가 할아버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오. 이게 이제 사랑제의 가치면서 아버지는 돈 벌러 다니셔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주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그 주로 양육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대표적 기록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보니까 그 우리 요 가까운 성주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오래 하셨던 묵제 이문건이라는 분이 남긴 양아록인데 이게 양아라는 게 결국은 아이를 양성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기록인데 이게 16년 동안 손자를 이렇게 그 기르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기록. 사실 16년 같으면 사춘기 겪는 것도 눈에 다 볼 거고요. 그쵸. 공부를 시키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말 안 듣겠어요, 그죠? 이런 기록들. 그다음에 또 애가 크다 보면 앓는 어떤 학질, 홍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록들 보면서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네. 아마 제 끌끌한 목소리보다는 우리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한번 그러면 네네네.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 마음 다. 아, 그럴까요? 네.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도 그네를 타겠다고 조르기에 허락했다. 오래도록 바람에 몸이 날리더니 이튿날도 오로지 그네에 몸을 매달고 있다. 전혀 책을 돌보지 않기에 아울러 책도 읽으라는 말을 했다. 연구로 된 글을 지으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네를 끊겠다고 했다. 아이는 남이 제 뜻을 거스르는 건 싫어하면서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일찍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네. 근데 요 다음 기록도 재밌어요. 이게 정말로 말을 안 듣는다 봐요. 계속 그네만 타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결국은 그네줄을 끊어버리고 아마 매질까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기록이래요. 그만 때리니까 한참을 엎드려 우는데 늙은이의 마음 또한 울고 싶을 뿐이다. 이런 기록인데요. 아마 이렇게 좀 공부시키고 싶고 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게 만들고 싶은 손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매로 갔다가도 또 막상 맞을 이렇게 손자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쵸. 그런 어떤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사랑의 매였던 거겠죠.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아이가 올곧게 자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기록들을 종합해 보자면 조선시대 육아는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요즘 우리가 그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있죠. 이게 이제 애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네. 할아버지의 재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머니의 어떤 그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대신에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무관심이라고 아버지 얘기를 하죠. 무관심.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아버지들의 어떤 그 이제 육아라는 게 결국은 애가 이렇게 학원 다닐 때 돈 벌어주고 뭐 이런 것들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의 교육은 거의 이렇게 남자들의 교육은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간이 이렇게 사랑채라는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사대부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야말로 과거 시험을 실제로 치고 합격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인맥도 튼튼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선생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게 주로 뭐 요즘하고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의 어떤 실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그 과거에 합격할 정도의 어떤 그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훌륭한 어떤 인품을 갖도록 만들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육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뭐 애를 이렇게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일정 정도 잘 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네. 그거는 뭐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기록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정말 저 1000년 넘는 전의 그 시간과 지금이 다른 듯 하면서도 다르지 않은 게 정말 그렇죠. 신기한데요. 그러면 부부 간의 애정을 담은 조선시대 기록물도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일기들 보면 사실은 그 아내를 위한 어떤 그 남편의 속마음이 슬쩍슬쩍 들어가는 그런 기록들은 굉장히 많고요. 아, 근데 오늘 아마 그 가장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록이 이제 제가 이렇게 원희엄마로 알려진 기록, 요건 굉장히 좀 유명한 기록이긴 해요. 네.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그 안동의 이영태라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부인께서 아마 이제 그분을 그냥 원희엄마로 이렇게 지칭되는데, 그분이 남긴 그 기록인데 보면 이제 보통 묘지에 이렇게 그 부장품들을 넣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머리카락을 좀 따서 미투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한글 편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1998년에 그 안동 정화동이라는 곳에 출토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구절절해요. 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읊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요게 이제 좀 고한글로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우리말로 조금 번역을 해보면 제가 몇 가지 구절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저도 쓰다가도 좀 울컥했는데요.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성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는데요. 내 편지를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얼마나 이렇게 남편의 죽음이 애처롭고 안타까웠는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옛날에 사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러면 부부간의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사실은 부부간의 정이란 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기록물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구나, 이런 소중한 기록물을 더 아끼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특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